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반가운 수익 소식이 있어서요. 수익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수익 들고 오신 분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 30일 네 박자 종목이었던 하츠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시 기준으로 35%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계속 들고 갑니까? 일단 뭐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구간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하츠는 그 앞서 그 방송 때가 뭐 8월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날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과 한 달 한 반 정도 이제 들고 있었는데 한 30-40% 정도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선가치 후테마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추천이 좀 나가면서도 그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있죠. 미세먼지 이제 뭐에 대해서 무조건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인 이런 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오늘 앞서서 이제 방송 전에도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키워드로 건설 경기 쪽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하츠는 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아파트 쪽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은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어쨌든 일단 실적 좋고 그때 당시는 기업적으로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는 수준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이슈는 되고 있거든요. 하나 팁을 드리면 거래량이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크게 터질 때 한번 이제 좀 빠져나오는 부분들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좀 재공략 시점을 잡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박자 종목으로 들고 오신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선가치 후 테마가 될 종목인 것 같은데 MPC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세련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기업 옛날에 왜 그 노란색 바가지 만든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 네, 맞죠? 네, 근데 네, 이 시점에 맞습니다. 왜 이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그래도 앵커님은 그걸 아시네요. 그 주황색 바가지. 네. 옛날 사람이라서. 네. 일단 그 MPC 투자를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MPC라는 것보다 2011년 이전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셔널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오히려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해하신 분들은 사명을 2011년도에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업력이 이제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가지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한 55년 된 국내 대표 이제 플라스틱 사출 제조사입니다. 뭐 유통까지 직접 하고 있고요. 즉 이제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잘할 수 있는 영역들 안에서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뭐 B2C 우리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활용품들로 일단 많이 컸죠. 뭐 바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보온 도시락, 보온병, 도마, 뭐 밀폐용기 뭐 등등등 뭐 서랍장까지 심지어는 뭐 가정용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로 이제 지금까지 성장을 많이 해왔고요.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게 됐던 배경은 일단 산업용 이제 대체 대형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부터입니다. 뭐 컨테이너류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금 더 좀 무거운 헤비한 이런 재료들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동사가 계속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왔다는 얘기죠. 뭐 컨테이너라든지 팔레트류라든지 뭐 산업용 의자 아니면 환경 제품들까지도 이런 쪽으로 이제 B2B 쪽 영역을 넓혀가면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시장 쪽에서도 좀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동사는 MP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뭔가 직접적으로 테마로 좀 뭔가 좀 핫한 이슈를 받기에는 살짝은 조금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 잘 보시면 시장 자체가 일부 물론 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고 일단 실적 모멘텀이 좀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시장을 견인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대내외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눈치 장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5일 정도까지 이제 그 상장사들이 3분기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테마들보다도 가장 또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밖에 이슈 중에 하나는 그 실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도 또 이제 실적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반기 실적 좋았고요. 결정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분기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런 거 봤을 때 올해 전반적인 성과까지도 판가름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11월 15일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 MPC 올해 그 정말 열심히 잘 해왔어요.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게 일단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방 시장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동사가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계속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포장용 제품부터 해서 건설 자재, 산업 용기류, 뭐 의료기기, 가전제품, 뭐 자동차 부품들까지 일단 전방 산업이 넓다 보니까 매출이 어디 한쪽에 뭐 치우쳤다면 조금 더 이런 그 시장에 대한 뭐 경기 흐름에도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죠. 그만큼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업력이라는 그걸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그 산업 골고루 우리 뭐 생활 밀접한 곳에까지도 동사의 좀 제품들이 들어갈 정도로 일단 동사의 좀 이런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생활에 와닿는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매출도 어느 정도 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에서부터 벌써 실적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적 얘기 한번 더 들어보죠. 네, 일단 상반기 실적, 누적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2,259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3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저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작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써 이제 두 자릿수, 거의 20%에 가까운 네. 성장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익성 쪽이었거든요. 43%가 넘는 올해 상반기 누적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을 이제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률이죠. 근데 일단 매년 그 역성장 없이 조금씩 성장을 해왔어요. 처음으로 2018년도에 4천억대가 넘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올해 역시도 일단 상반기 매출은 좋은데 근데 제가 조금 MPC를 좀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수익성이 좀 떨어져서 왜 그럴까? 물론 자체적으로 좀 외부에 대한 좀 투자도 재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원달러 환율 해외에서도 좀 그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올라오면서 그나마 올해 상반기 때는 137억을 기록했는데 역시도 137억 원을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작년 영업이익 149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거의 작년 1년 정도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을 벌써 상반기 동안에 거의 채운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지금 이뤄내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동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계속 업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시 못합니다. 최근같이 이제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 정도 접근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수선해지고 이제 개별주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업력이 곧 시장 지배력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또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시장 매출이 지금 약 한 17%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약 한 20%에 지금 가깝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매년 올라가고 있는 수치인데 잘 보시면 이제 막 그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멕시코, 미국. 뭐 단순히 이게 그 파트너십 통해서 나오는 그 매출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동사가 지분 50%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요 종속 기업들이 각국에 지금 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가 잘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플라스틱 사출 제조 쪽으로 지금 각국에 지금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동사의 지금 매출에 대한 영역은 해외 지향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까지 한번 본다면 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매년 150억에서 20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발생한다는 얘기는 동사에 고스란히 현금이 곳간이 쌓이고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4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조나 이런 유통하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다 100% 근접하거나 넘어가는 수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양호한 수치로 좀 볼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동사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지금 현금성 자산만 보더라도 400억 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팔 수는 없겠지만 동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아직 재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부동산 자산, 토지랑 이제 건물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700억 원이거든요. 이것만 가볍게 그 계산을 합산을 해보시더라도 1,1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안 돼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렴하다. 여전히 좀 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서 뭐 선가치 후테마에서 테마 빼고 같이 한번 포인트를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종목이 보이네요. 가치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2대 주주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대 주주로 웬만해서는 좀 한투밸류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대 주주라도 이게 그 지분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거의 지금 몇 프로였죠? 그 16%에 가까운 부분들인데 전체 지금 주식 수가 3,600만 주인데 600만 주가 넘게 지금 한투밸류 쪽에서 기관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그 경영권 방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자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한 59%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묶여있는 지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투밸류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나가는 흔적들도 조금씩 나오곤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안 좋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중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5월 달 이후에 이제 처음 이제 공시 나간 걸 보면 한투밸류에서 일부 한 0.16% 정도 지분 나간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그 마이너스 안 좋은 부분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좀 늘려 나가면서 빠질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물량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는 동사는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하반기 들어서 뭐 차트랑 수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대량 거래가 이따금씩 실리는 네,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7월 달부터 해서 하반기 들어서 올해 상반기는 좀 너무 거래가 좀 조용했고요. 7월부터 이게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윗꼬리를 좀 만드는 차트들도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일평균 거래가 늘고 있는 그림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벽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장기 평선 살짝 보여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을 받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적으로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1차 부각을 받았을 때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지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 전환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눌림목으로서 접근 전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4,400원, 손절가는 3,820원 정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을 방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400원, 예, 그리고 맞습니다. 손절가 3,82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박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뭐 만점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슈가 조금 아쉽지만 우리는 가치의 포인트를 두자라는 관점에서 MPC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